바로 guess 부동산 지식과 투자 스토리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메모리 I want podcast. 네,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I want 팟캐스트 7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실전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로 준비를 했어요. 그쵸, 네오씨?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리나 씨가 이번에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정말 되게 굉장히 좋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목은 가격대로 쫙 갈라서 듣는 시드니 지역 가이드인데요. 이제 예산 70만 달러부터 300만 달러 플러스까지 각 가격 밴드별로 어떤 지역에 집중해야 할지 2025년 최신 데이터로 저희가 완전히 정리해서 분석해 드릴게요. 맞아요. 시드니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20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시드니 평균 주택가격이 148만 6천 달러를 기록했고 7월 한 달에만 0.8%가 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연속 상승세가 무려 2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히 예산이 적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70만 달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부터 300만 달러 이상 프리미엄 존까지 모든 가격대를 다 커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핵심 수치 5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시드니 주택 중간값이 현재 하우스 152만 6천 달러, 그리고 유닛은 88만 9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실률이 전국 1.2% 정도로 여전히 진짜 엄청 타이트한 상황이고 시드니는 1.4%로 더욱 쪼인 그런 상태라는 게 2025년 9월 SQM 리서치 발표였고요. 세 번째로 시드니 평균 임대료가 하우스가 주간 833달러, 그리고 유닛이 주간 749달러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총 임대 수익률이 시드니가 평균 3.1% 정도대로 여전히 낮지만 서부권과 남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5에서 6%대 여전히 고수익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부터죠. 2025년 10월 1일부터 First Home Guarantee 스킴이 대폭 확대돼서 무제한 보장, 소득 제한, 철폐, 더 높은 그런 가격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시드니의 경우 가격 상한선이 130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첫집 바이어들한테는 정말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딱 오늘이 10월 1일이네요. 네, 네, 굉장히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지역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각 예산 밴드별로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또 수익성은 어떻게 나오는지, 리스크는 뭐고, 또 그리고 정부 지원 혜택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매물 부족과 금리 하향 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지역과 제품 선택의 정밀도가 수익을 가른다는 거죠. 단순히 시드니는 비싸다가 아니라 각자의 예산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방송 구성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 먼저 70만 달러 이하부터 120만 달러까지 유닛 중심 밴드 3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만 달러부터 300만 달러 플러스까지 하우스 중심 밴드 4개, 그래서 총 7개의 밴드로 나눠서 각각 15분에서 20분 정도씩 자세히 다뤄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공통 체크리스트랑 실전 팁까지 저희가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밴드는 70만 달러 이하 유닛이에요. 이걸 저희가 엔트리 레벨 실속형이라고 부르는데 시드니에서 70만 달러를 과연 이거 갖다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아직도 놀라운 기회들이 많습니다. 네, 2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이 가격대에서 주목할 만한 후보 지역들을 보시면 캠벨타운에서 유닛 중간값이 53만 달러고요. 리버풀은 58만 달러, 그리고 블랙타운이 62만, 어번 소형 유닛이 48만 달러, 마지막으로 뱅스타운 일부가 65만 달러 정도예요. 정말 놀라운 건 이 지역들의 임대 수익률이랍니다. 그렇죠. 특히 어번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요. 45만에서 50만 달러 선의 소형 유닛들이 주간 380불에서 420불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연간 수익률이 4.2에서 4.6%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시드니 평균인 3.1%와 비교하면 그래도 여전히 조금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고요.
네, 캠벨타운 지역도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인데요. 유닛 중간값이 53만 달러에서 주간 임대료가 420에서 450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이 한 4.1에서 4.4%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메가더 지역 개발과 연계된 장기 성장 잠재력이에요. 아, 이름부터 늠름하네요. 캠벨타운 지역은 2025년에 정말 핫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 개발과 연계해서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캠벨타운에서 메가더까지 메가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리버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항선 연결이 완료되면서 시드니 CBD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고, 리버풀 헬스 앤 아카데믹 프리센트 개발로 인한 고용 증가도 임대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닛 중간값이 58만 달러에서 주간 450, 480달러 정도의 임대료가 나오니까 수익률로 계산하면 한 4.1에서 4%대 정도 4.3% 되겠네요.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블랙타운 지역에서는 특히 역세권 유닛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랙타운 스테이션 도보 10분 이내 유닛들이 62만 불에서 68만 불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주간 임대료가 480에서 520불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4%에서 4.2% 정도고 웨스턴 라인의 접근성 때문에 젊은 프로페셔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이 가격대의 타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첫 집과 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바이어들이에요. 이제 오너 오큐파이어로 거주하면서 향후 투자 전환을 염두에 두는 분들이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시는 순수 투자자들이시고요. 그 체크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바디 코퍼레이트 사항들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특히 이 가격대 유닛들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외벽 방수나 뭐 승강기 교체 같은 그런 대규모 수선이 예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 접근성이 정말 중요해요. 이 가격대에서는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임차인들이 많지만 기차역까지는 15분 이내, 버스 정류장까지는 또 5분 이내는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어번 같은 경우는 파라마타까지 기차로 15분이면 가고 시드니 시티까지는 40분 정도라서 이제 통근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 시설, 인프라를 좀 봐야 됩니다. 뭐 쇼핑센터, 병원, 뭐 학교 접근성, 뭐 그런 게 임대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필드 리버풀, 뭐 리버풀 하스피털, 웨스턴 시드니 유니버시티 뭐 그런 데가 다 전부 다 가깝게 있어가지고 다양한 임차 인프를 이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 가격대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경기 민감도예요. 이제 경쟁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 먼저 타격을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현재 공실률이 1.2%로 굉장히 이제 극도로 타이트한 임대 시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바뀌는 이 First Home Guarantee 스킴을 활용하면은 네. 이 가격대에서는 5% 디파짓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지고요. 70만 달러 유닛이라면 3만 5천 불만 디파짓으로 있으면 그럼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 덜어지네요. 그렇죠. 그쵸? 진입장벽이 네.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예시를 드릴게요. 어번에서 48만 달러의 원베드룸 유닛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First Home Guarantee로 5% 디퍼짓, 그러니까 24,000달러죠. 그리고 주간 임대료 380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연간 19,760달러의 임대 수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기지 이자와 관리비, 레이트를 제외해도 연간 4에서 5,000달러 정도의 양의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요 밴드는 요쯤에서 하고요. 이제는 70만 불 이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0만에서 90만 달러 밴드예요. 이거를 핵심 교통축 접근형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20만 달러 더 늘어나면은 선택의 폭이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쵸. 네. 이제 이 밴드의 핵심 후보 지역들을 2025년 최신 데이터로 보시면 파라마타 중심부 외곽의 신축이나 근신축 유닛이 75에서 88만 달러 정도 하고요. 홈부시 지역의 소형 유닛이 78에서 85만 달러, 그리고 메도뱅크가 82에서 90만 달러, 울리클릭이 85에서 92만 달러 정도 합니다. 특히 파라마타 외곽, 그러니까 정확히는 헬스파크랑 뭐 웨스트미드 지역이 정말 주목할 만하고요. 이 지역의 신축 유닛들이 75에서 85만 달러 선까지 나오는데 파라마타 CBD까지 도보나 버스로 한 10
10분, 15분 정도, 그리고 시드니 시티까지는 기차로 한 30분 정도로 아주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 해리스팍 같은 경우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전통적으로 인도, 스리랑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인데, 그렇죠. 네, 최근에는 젊은 이제 프로페셔널들이랑 국제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임대 수요가 정말 견조해요. 특히 이제 투베드룸 유닛이 주간 550에서 600달러, 원베드룸이 450에서 500달러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웨스트미드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미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웨스트미드 호스피털 유명하죠. 너무 그리고 유명하죠. University of Sydney 웨스트미드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음. 의료진과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파라마타 라이트 레일이 2023년에 개통이 되면서 교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네, 홈부시 지역도 정말 특별한 포지션인데요. 여기는 올림픽 파크랑 굉장히 가까워서 이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제 ANZ 스테디움, 크로스뱅크 아레나 같은 그런 대형 시설들이 가깝기 때문에 이벤트 기간 중에는 단기 렌탈 수요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형 유닛들이 80만 달러 초중반에서 나오는데 주간 임대료가 500에서 550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한국 분들 많이 사시는 우리 메도뱅크는 로즈랑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인데요. 로즈의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제 메도뱅크 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에서 90만 달러 선의 유닛들이 주간 550에서 6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월라이 크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되게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공항선이랑 그리고 이스틸스 라인이 만나는 그런 교통 허브라 가지고 공항 접근성 굉장히 뛰어나고요. 국제 학생이나 뭐 아니면 공항 관련 직종 종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축 유닛들이 85에서 92만 불 선에서 나오는데 주간 580에서 630불 정도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 밴드 타겟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거주와 장기 보유를 고려하면서 출퇴근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CBD나 파라마타에서 일하는 그런 젊은 프로페셔널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보수적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요. 또 이 밴드 평균 임대 수익률이 3.2에서 3.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밴드보다는 낮지만 공실 리스크가 현저히 낮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 잠재력이 더 크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개선과 뭐 지역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장기적인 그런 자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체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급 파이프라인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파라마타 주변은 대규모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향후 한 2, 3년간은 새로운 공급이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용시설 유지비인데요. 이 밴드의 신축 아파트들은 헬스장, 수영장,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많은데 대신에 그만큼 관리비가 월 500에서 800달러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투자 수익률 계산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비용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용률과 일조 조건이에요. 특히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는 아파트마다 편차가 클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같은 가격이라고 해도 전용률이 높고 또 일조가 좋은 유닛이 임대료를 10에서 15% 정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리스크 측면에서는 이제 또 개발 포화 리스크가 가장 크죠. 특히 로지 지역처럼 과도한 공급으로 인한 임대료 정체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드니의 인구 증가율과 공실률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측면에서도 이 밴드는 혜택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80만 달러 이하 구매 시에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스탬프듀티 완전 면제, 그리고 80에서 100만 달러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홈 개런티 스킴도 여전히 활용 가능하고요. 네. 네, 이제 세 번째 밴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밴드는 90만에서 120만 달러예요.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 구간부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게임인데요. 리노베이션 잠재력 프리미엄 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제 자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적인 구매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네, 이 밴드 후보 지역들을 2025년 데이터로 보시면 정말 매력적인 옵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인코브나 뭐 아타몬의 뭐 구축 대형 유닛이 95에서 115만 달러 정도 나오고요. 뭐 메릭빌이나 더위치의 구축 리노베이션 대상이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그리고 제틀랜드나 워터로 같은 신축 프리미엄 유닛이 110에서 125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레인코브부터 자세히 조금 볼게요. 이 지역은 정말 시드니에서 보기 드문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드니 CBD까지 차로 20분.
뭐 기차나 버스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대형 유닛들이 100만, 110만 달러 전 그런 선에서 나오는데 리노베이션 잠재력이 정말 크죠. 네, 레인코브의 정말 특별한 점은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레인코브 내셔널파크 굉장히 유명하죠. 그럼요. 바로 옆에 있어서 자연 환경도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구축 유닛들 중에 뼈대가 좋은 경우가 많아서 한 30에서 40만 달러 정도만 투자하시면 리노베이션 가치를 150에서 160만 달러 가치로 올릴 수가 또 있거든요. 사람들이 레인코브 지역은 잘 몰라도 레인코브를 운전하다가 지나가신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레인코브를 항상 통하기 마련인데 레인코브를 지나가 보면요 거의 공기 자체가 달라요. 맞아요. 그 시원한 그 청량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시원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아타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기차역 근처에 1970에서 1980년대 아파트들은 방 크기나 아니면 뭐 천장 높이가 요즘 신축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구축 대형 유닛이 95에서 105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데 모던하게 리노베이션 하면은 임대료를 20에서 30%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너 웨스트 쪽으로 좀 더 가면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는데 메릭필은 뭐 2025년 들어서 정말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메릭필. 그렇죠.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젊은 크리에이티브 계층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구축 유닛 중간값이 현재 103만 달러 정도인데 지난 1년간 7.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점은요, 교통 접근성인데요. 시드니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 가능하고, 그리고 T3 뱅스타운 라인으로 시드니 CBD까지 2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까지도 도보로 접근 가능해서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공항도 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아래잖아요. 이제 여기 더니칠도 주목할 만하신데요. 라인레일로 시드니 시티까지 연결되고 최근에 지역 재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축 유닛들이 98에서 115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데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젠랜드랑 워터루 지역이에요. 여기는 뭐 이미 프리미엄 신축 유닛들이라서 리노베이션 필요 없이 바로 입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린스퀘어 개발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 젠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됐어요. 이미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네 너무 좋잖아요. 아예 동네가 달라졌어요. 네. 거기는. 이제 여기는 신축 유닛들이 110에서 125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데 시드니 시티까지 라인레일로 15분, 또 공항까지 20분 정도라서 접근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러면 요 밴드의 타겟을 분석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랑 자본 차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실거주자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리노베이션을 통한 가치 상승을 노리는 경험 있는 투자자들이고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임대 수익률에는 2.8에서 3.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근데 자본 차익 잠재력이 크고요. 리노베이션을 통해 임대료를 상당히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 케이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레인코브에서 구축 투베드룸 유닛을 105만 달러에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35만 달러 리노베이션 투자를 해서 총 140만 달러가 들었다면 현재 시세로는 160에서 17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러면 20에서 30만 달러의 자본 차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체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리노베이션 허가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특히 헤리티지 지역이나 아니면 뭐 카운슬 규제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리노베이션 제약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조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 캔서, 뭐 방수 문제, 뭐 배관 노후 같은 그런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전문가 인스펙션이 필수입니다. 리노베이션 비용이 생각보다 이게 훨씬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공업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아파트 리노베이션은 소음 제약, 뭐 자재 반입 제약 같은 특수한 조건들이 많아가지고요.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 중 임대료 손실도 계산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밴드에서는 정부 지원 혜택도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100만 달러를 넘어가면 퍼스트 홈 개런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제 스탬 듀티 할인도 적용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자본 차익과 라이프 스타일 개선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우스 밴드로 이제 슬슬 넘어가 볼게요. 첫 네. 번째는 100만 달러 이하 하우스인데요. 이걸 시드니 하우스 엔트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2025년 현재 시드니에서 하우스를 100만 달러 이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얼마 남지가 않았거든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거의 네. 없죠. 네. 2025년 9월 현재 이 가격대의 핵심 후보 지역들을 보시면요. 세인트 메리에서 하우스 중간값이 88만 달러, 마운트 드루잇이 82만 달러, 오호. 펜리스가 95만 달러, 음. 그리고 캠벨타운이 90만 달러, 블랙타운 일부가 뭐 93만 달러 정도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세인트 메리부터 자세히 보면 이 지역은 정말 흥미로운 변화를 겪고 있어요. 이제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 개발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 중에 이곳이 한 군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 공항 개항을 앞두고 지역 전체의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고용 기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인트 메리의 특별한 점은 부지 크기인데요.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600에서 800스퀘어미터 정도의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ADU, 이제 Additional Dwelling Unit이나 이 그레니플랫 건설의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메인 하우스를 주간 500에서 550달러, 그레니플랫을 350에서 400달러에 임대를 한다면 총 주간 수익이 900달러 이상이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마운트 드루잇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이미지랑은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마운트 드루잇 호스피탈이랑 그리고 테이프 캠퍼스가 있어가지고 의료진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그런 렌탈 수요가 또 존재를 합니다. 하우스 중간가 82만 달러에서 주간 임대료 520불에서 580불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펜리스 같은 이 경우는 이 밴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인데요. 2023년에 FIFA Women's World Cup을 계기로 지역 인프라가 대폭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와의 연계성도 뛰어납니다. 하우스 중간값이 95만 달러 정도로 상한선에 근접하지만 장기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캠벨타운 같은 경우에도 되게 특별한 포지션입니다. 메가더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사우스웨스트 그로스 에리아 개발의 핵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2025년 들어서 캠벨타운에서 메가더 연결도로 완공, 그리고 뭐 새로운 쇼핑센터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격대의 타겟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가족형 첫 내 집 바이어들이에요.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마당이 있는 하우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젊은 그런 가족들이죠. 두 번째는 듀얼 인컴 잠재력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투자자분들이시고요. 이제 듀얼 인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메인 하우스와 세컨더리 거주 공간을 동시에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NSW에서는 그레니플랫이나 세컨더리 드웰링 건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돼가지고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요걸 주제로 또 저희가 팟캐스트를 했었죠. 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요. 단순 임대 수익률은 2.8%에서 3.5% 정도로 높지가 않지만 듀얼 인컴 전략을 활용하면 4.5에서 5.5%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비중이 높아가지고 장기 자본 차익, 잠재력도 크고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닝과 카운슬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드웰링 건설이 가능한지,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인프라 개발 계획인데요.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 새로운 도로, 기차선 연장 같은 계획들이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장기 개발 계획을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홍수나 소음 같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홍수 위험이나 공항 비행 경로 소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이 밴드가 가장 혜택이 큰 편인데요. 100만 달러 이하 구매 시 뉴사우스웨일스 스탬줄이 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퍼스트 홈 개런티도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이번 달부터는 소득 제한도 없어져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100만에서 150만 달러 밴드예요. 미들링 패밀리 벨트라고 하는데 시드니에서 가족이 살기에 가장 균형 잡힌 선택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근, 학교, 마당 이 세 가지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이제 지역을 말씀드릴 텐데요. 들어보셨을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밴드의 핵심 후보 지역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퀘이커스힐에서 하우스 중간값이 135만 불, 세븐힐스가 128만, 퉁가비가 142만, 레베스비가 145만, 피커스트가 138만, 라이드 일부가 148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퀘이커스힐부터 자세히 보면요. 이 지역은 정말 패밀리들한테 최적화된 곳입니다. 블랙타운 라인으로 시드니 CBD까지 45에서 50분 정도면 갈 수 있고요. 지역 내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퀄리티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퀘이커스힐 하이스쿨은 지역에서 꽤 인정받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퀘이커스힐의 특별한 점은 계획적으로 개발된 신도시라는 거예요. 199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서 도로, 공원, 쇼핑센터 같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이제 하우스들도 대부분 브릭 베니어나 더블 브릭으로 견고하게 지어져서 유지 보수 부담도 적습니다. 세븐힐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여기는 특히 멀티컬처럴한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역 내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마켓의 다양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퉁갑인데요. 이 밴드에서 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웨스턴 라인과 컴벌랜드 라인이 모두 접근 가능하고요. 파라마타까지 기차로 15분, 시드니 CBD까지는 35분, 그리고 퉁가비 크릭이 흘러서 자연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여기서 또 남부 지역으로 더 가보면요. 리버스비랑 그리고 피커스트가 있는데 이 지역들은 졸지스 리버 근처라 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리버스비는 뭐 이스트 힐스 라인으로 시드니 CBD 접근이 용이하고 리버스비 워커스 클럽 같은 그런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피커스트는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헐스빌이나 뭐 코가라 같은 인근 지역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같은 수준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 잠재력이 큰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제 라이드 같은 경우는 라이드 일부는 좀 이제 다른 성격인데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된 지역이라서 신축보다는 구축, 리노베이션 대상들이 많아요. 140만 달러 정도면 1980에서 90년대에 지어진 좋은 뼈대의 하우스들을 찾을 수가 있고, 레노베이션을 통해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의 타깃을 분석해보면 핵심은 균형이에요. 통근 거리, 학군, 생활 편의성, 가격 이 모든 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특히 30, 40대 젊은 가족들이 많이 선택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또 이제 학군 측면에서 보면 이 밴드 지역들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상위 50% 이내 수준이에요. 뭐 최고의 명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2.5에서 3.2%로 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요가 두텁고 변동성이 완만한 편입니다. 급격한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급격한 하락 위험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네, 패밀리 렌탈 마켓의 특성상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이 길어서 공실 리스크가 낮고 그리고 임대료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3에서 4베드룸 하우스가 주간 650에서 780불 정도 받으실 수 있고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학교 접근성입니다. 좋은 공립학교까지의 거리, 캐치먼트 에리아 포함 여부 같은 것들이 임대료와 재판매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로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기차까지 도보거리나 버스 노선 접근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아침 러시아워 때 CBD까지의 소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향후 개발 계획인데요. 이 밴드 지역들은 대부분 성숙한 그런 주거 지역이지만 새로운 쇼핑센터나 교통 인프라 개발이 예정된 곳들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더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150만에서 200만 달러 밴드예요. 이너웨스트 북부 진입 구간인데 여기서부터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학군, 카페 문화, 교통 접근성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제 2025년 현재 이 밴드의 핵심 후보 지역들을 보시면 메릭빌 테라스가 175만 달러, 레이카트 협소주택이 168만 달러, 썸머힐이 185만 달러, 칼링포드 구축이 172만 달러, 그리고 에핑 일부가 195만 달러 정도예요.
네, 메릭빌부터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 지역은 2025년 들어서 정말 핫한 지역이 됐다고 제가 아까 전에 아파트 유닛 말씀드릴 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난 1년간 하우스 가격이 8.2% 상승했는데 이는 시드니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테라스 하우스들이 170에서 180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또 매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또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시든햄 스테이션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서 T3 뱅스타운 라인으로 시드니까지 CBD 뭐 20분 정도면 뭐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뉴타운까지도 도보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젊은 층들한테 정말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카페랑 레스토랑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게 이게 두 번째 메리트인데요. 킹 스트릿을 따라서 정말 다양하고 퀄리티 높은 카페들이 있고 주말에는 메릭빌 마켓에서 다양한 아티산 푸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트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탈리안 헤리티지가 강한 지역이라 가지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노턴 스트릿을 따라서 이탈리안 레스토랑들이 쫙 전부 다 즐비해 있고 매년 열리는 이탈리안 페스티벌로도 유명하고요. 네, 라이카트의 협소주택들이 160에서 170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데 레노베이션은 잠재력이 정말로 커요. 대부분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테라스들이라서 천장이 높고 구조가 견고하거든요. 네. 이제 현대적으로 레노베이션하면 정말 멋진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썸머힐은 선물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이너웨스트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이에요. 네, 썸머힐 퍼블릭 스쿨이 지역에서 꽤 인정받는 학교고요. 애쉬필드와 스트라스필드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아시안 커뮤니티 접근성도 좋습니다. 네, 여기서 또 북서부로 가면요. 칼링포드와 에핑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그렇죠? 아시안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학군이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쵸. 뭐 에핑 보이즈 하이스쿨, 뭐 칼링포드 하이스쿨 모두 시드니에서 손꼽히는 그런 명문인데요. 칼링포드 같은 경우에는 구축 하우스들이 170에서 180만 달러 선에서 나오는데 1980 90년대에 지어진 그런 브릭 하우스들 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칼링포드 코트나 페나닐스 로드 근처의 하우스들은 부지도 크고 구조도 견고해가지고 리노베이션 잠재력이 크죠. 네, 에핑은 이 밴드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 중 하나예요. 에핑 퍼블릭 스쿨, 에핑 웨스트 퍼블릭 스쿨이 모두 우수한 학교이고, 특히 에핑 보이스 하이스쿨은 시드니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명문 학교랍니다. 그래서 이 밴드의 타겟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젊은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카페 문화, 예술, 다양성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족들입니다. 특히 이너웨스트 지역들은 크리에이티브 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뭐 디자이너, 아티스트, 미디어 관련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는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랍니다. 네,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자본 차익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은 뭐 2.2에서 2.8% 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 가치 상승 속도가 빨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너웨스트 지역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향후 5에서 10년간 상당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실은 낮지만 임대료 대비 집값이 높아서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헤리티지 규제예요. 이너웨스트 지역 대부분이 헤리티지 컨서베이션 에리아에 포함되어 있어서 레노베이션이나 확장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차 문제가 있는데요. 테라스 하우스들은 대부분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어서 거주나 임대 시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방문자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음 문제예요. 이너웨스트는 활기찬 지역이지만 그만큼 밤늦게까지 소음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이나 상업지역 근처는 더욱더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밴드별 저거 카테고라이징을 좀 끝내고 이제 모든 가격 밴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실제 매물을 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거주용이든 뭐 투자용이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통근 시간부터 보시면 시드니에서는 편도 1시간을 넘어서면 라이프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을 체크할 때는 첫째로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의 도보 시간, 둘째로 러시아워 시간대의 실제 소요 시간, 그리고 셋째로 버스 노선의 빈도와 reliability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차역까지 15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버스 서비스가 얼마나 좋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접근성도 꼭 체크해 보세요. 투자용이라도 나중에 패밀리 임차인을 유지할 때 중요한 요소거든요. 가장 가까운 공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 그리고 그 학교들의 나플란 점수나 HSC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의료시설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특히 고령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병원까지의 거리와 응급실 운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환경 요인입니다. 소음, 홍수, 공항 비행 경로 같은 것들이 집값과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에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홍수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2년 시드니 홍수 때 정말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거버먼트의 플러드 스마트 웹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의 홍수 위험도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공항 비행 경로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은 킹스포드 스미스 에어포트나 향후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의 비행 경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어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웹사이트에서 비행 경로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제품별 특화 리스크예요. 유닛의 경우 바디 코퍼레이트 리스크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스트라타 리포트를 꼼꼼히 검토해서 향후 예정된 대규모 수선이 있는지, 특별 부과금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 방수 문제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오너스 코퍼레이션 미팅 미니츠를 요청해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랑 배수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하우스들은 전기나 이제 플러빙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교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토양 조건도 중요한데요. 시드니 일부 지역은 익스펜시브 클레이 소일 때문에 파운데이션 무브먼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올로지컬 서베이나 소일 테스트 결과를 요청을 해보시고 집 주변에 크랙이나 세틀먼트 흔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요, 임대시장 분석입니다. 투자용 구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인데요. 먼저 해당 지역의 공실률 트렌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SQM 리서치에서 지역별 공실률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최근 2에서 3년간 정도의 추이를 보시고요. 공실률이 2% 이하면 임차인 시장, 4% 이상이면 임대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니 대부분 지역이 현재 2% 이하라서 임차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임대료 수준도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리얼에스테이트닷컴이나 도메인에서 유사한 매물들의 임대 광고를 보시고 이제 실제 성사되는 임대료와 광고 임대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의 임대 사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층수, 방향, 컨디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니까 최대한 유사한 조건의 사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수익률 계산할 때는요, 그로스 일드랑 넷 일드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로스 일드는 연간 임대료를 구매가로 나눈 거고, 넷 일드는 여기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거거든요. 넷 일드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들을 정리해 드리면요, 유닛의 경우 스트라타 피, 카운슬 레이트, 워터 레이트, 랜드로드 인슈런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피,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의 경우는 스트라타 피 대신 자체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정원 관리, 페인팅, 지붕이나 에어컨 수리 같은 것들이 연간 3,000에서 6,000달러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컨시 얼라운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임차인 교체 기간 동안 2에서 4주 정도는 그래도 공실이 생기니까 연간 임대료에서 4에서 6% 정도는 빼고 계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이제는 다섯 번째 카테고리로 저희가 가격 사이클과 구매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2025년 현재 시드니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2025년 시드니 시장은 회복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에 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 23년 이제 금리 인상기 동안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 2024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크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프리미엄 지역들은 이미 상당한 회복을 보인 반면에 외곽 지역들은 아직 상승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매물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닛 대비 하우스 선호도 증가예요. 팬데믹 이후 더 넓은 공간과 마당을 원하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인프라 개발 수혜 지역들의 상승세입니다.
뭐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 뭐 메트로 웨스트, 라이트 레일 연장 같은 그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주변 지역들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퍼스트 홈 바이어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이번 연도 10월부터 확대되는 정부 정책 지원으로 인해서 100만 불에서 130만 달러 구간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구매 타이밍 측면에서는 현재가 나쁘지 않은 지점이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추가 상승 전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다만 너무 서두르지든 마세요. 이 시장이 상승기라고 해서 모든 매물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셀렉티비티가 중요하고 또 자신의 예상과 목표에 맞는 최적의 매물을 찾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투자용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봐야 하시는데요. 이제 인구 증가, 고용 증가, 인프라 개발 같은 장기 성장 동력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방송을 알차게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 70만 불부터 200만 불 플러스까지 총 6개 밴드로 나눠서 각 가격대별로 최적의 지역과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내용이었는데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70만 달러 이하에서는 서부권 고수익 추구, 70에서 90만 달러는 교통축 접근성, 90에서 120만 달러는 리노베이션 잠재력, 이렇게 유닛 중심 전략이 유효합니다. 하우스 밴드에서는 100만 달러 이하가 정말 마지막 엔트리 기회고 100에서 150만 달러는 뭐 패밀리 균형존, 뭐 150에서 200만 달러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진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팟캐스트의 핵심이었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오늘부터 바뀌는 First Home Guarantee 스킴입니다. 무제한 보장, 소득 제한 철폐, 시드니 가격 상한선, 130만 달러를 상향 조정이라는 게 세 가지 핵심 변화가 이게 첫집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렉티비티예요. 공실률 1.4%라는 극도로 타이트한 임대 시장, 20개월 연속 상승세라는 시장 모멘텀은 분명히 우리 편이지만 그만큼 매물 선택은 더욱더 정교해야 한다는 거죠. 네, 실전 액션 가이드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예산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아니면 단기 수익을 원하는지 장기 자본 차익을 원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방송에서 다룬 밴드별 특성을 바탕으로 후보 지역 3곳에서 한 5곳 정도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의 최근 거래 사례, 임대료 수준, 향후 개발 계획을 상세히 조사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인스펙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봐도 실제로 가서 보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특히 교통 접근성, 뭐 소음 수준, 주변 환경 같은 것들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바이어스 에이전트, 뭐 프로퍼티 매니저,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매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5번째 단계는 파이낸싱 준비인데요. 프리어프루버를 미리 받아두시고 그리고 특히 First Home Guarantee 스킴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시장 타이밍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매물을 찾으셨다면 그때가 바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투자나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정보 제공 목적이니까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은 꼭 전문가를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아이원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호주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원 팟캐스트 여러분이 바로 게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오와 리나의 투자 인사이트 real estate real talk always by your side 부동산 지식과 투자